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제정책 변수, 이슈들 진단해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산업이 여론조사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동향 살펴드리면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거를 해석하고 보면 되는지 그 해안과 조언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메타보이스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메타보이스는 여론조사 방법 중에 대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조사, ARS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조사라고 하면 이제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이름이 의미하듯이 정성적인 목소리, 즉 그 숫자로만 나오는 뭐 이거 하나, 1번, 2번, 3번 이것을 종합을 해서 몇 퍼센트가 어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성조사, 정량조사를 통합적으로 어떤 그런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사실은 더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는 뭐 조금 주춤했지만 이후에 이제 60%대로 계속 이제 높이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60%대고 벽을 빼고 밑으로 50%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의 변화가 하락한 것은 상당히 어떤 변수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단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이제 자체 조사로 이번 주 화수목 조사를 했습니다. 21, 22, 23 조사고요. 이건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이 ARS보다는 이제 표본 대표성, 국민을 많이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대표성이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이 56입니다. 근데 전주 54였다가 56으로 2%포인트 오차범위 이내로 변동을 해서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그렇지만 더 하락은 안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0, 55, 54까지 조금 빠지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54에서 더 빠지면 이제 그럼 50% 초반대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빠지면 이게 40%대인데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40%대가 되면 이거는 이제 빨간불이 확실히 켜진 거고 그러나 오늘 봤더니 54를 바닥을 찍고 다시 이게 반등할 기미가 보여서 56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출범 초기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것이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럼 56이니까 그보다는 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부딪힘들 그리고 정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11호 부동산 대책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게 하방 압력을 받는구나. 대통령 긍정률이 이거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조짐이 있었고요. 그 하방 압력은 이번 주에도 계속 됐습니다. 됐는데도 그러면 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2%포인트 올라갔느냐 오히려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들 특히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서 발휘되는 어떤 정부 관련 기관들의 노력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받지만 다시 상방 압력으로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상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보시면은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제 민생을 잘하기 때문에 긍정평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19%입니다. 또 외교가 14% 나왔고요. 캄보디아 사태 대처를 잘하고 있다도 1%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교가 1등이긴 한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빠져서 15%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이게
6%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11%로.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이거 부정평가가 더 늘고 긍정률은 내려가야죠. 네. 그런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캄보디아 사태가 이 국민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이건 안 돼. 이번 정부 탓해야 돼. 이번 정부 잘못하고 있어라고 됐다면 더 빠져야 맞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의 원인은 주요 변수로 따지면 부동산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이제 외교적인 어떤 대책 뭐 이런 걸로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꼭 지금 이번 주에 꼭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대체로 대통령과 이제 당의 지지율을 보면 주요 경제 정책들이 변수로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어떤 정책들이 역대 정부를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로 저희가 그거 들으면은 지금 정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집단이 좀 다릅니다. 네. 제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30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대에서는 그러면 어떠느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30대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은퇴 이후 60대 후반이나 70대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정책은 의외로 40, 50대에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40, 50대 가장이신 분들은 네. 이게 어떤 복지 형태건 간에 노인복지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청년복지 같은 경우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 문제는 또 40, 50대의 영향이 큽니다. 이번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1차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향이 경제 민생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죠. 네. 그런데 2차 때는 이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네. 그거는 이제 금액 문제도 있겠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논란 때문에 이게 쌓이는 문제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주 기준 이제 하향 조정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당정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게 야당에서는 이건 양두구육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소지가 있고 하다 보니 이거는 또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렇게 하향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대주주 기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민감한 30대에도 영향이 있더라. 청년층에서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는 좀 재미있는 걸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을 경제 문제로 평가하는 부분하고요. 네. 경기 지금 상황을 지금 전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지난 정부 시절에는 경기 전망이 계속 좀 안 좋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6, 7월에 좋아졌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8월, 9, 10월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좀 또 많아졌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 경기는 앞으로 향후 1년간 경기가 아주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라면 대통령을 그러면 평가를 경제 문제 때문에 평가를 안 좋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기에 대한 전망은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탈동조화가 돼서 대통령에 대한 경제 또 민생과 관련된 평가는 지금은 약간은 좀 괜찮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네. 연말 연시 네. 또 설 연휴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만 적용을 하면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여론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고 그게 반영되는 그 지지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정도를 흔히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코스피 5천 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먼저 코스피 5천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는 좀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오르지만 네. 대통령 긍정률은 아주 미세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폭락은 아니고요. 미세하게 좀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인한 대통령 평가 긍정률의 어떤 상방압력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빠질 때 원망은 많이 하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 확정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그렇게 빠르고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주가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 효과가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네. 그게 과연 대통령실이 열심히 해서인지는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보수 정부에서 어떻게 됐다,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는데요.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급 대책이 없는 규제 일변도는 일단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분들이. 네.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를 세금이라고 했을 때 좋아할 국민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물론 세금이라는 게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올린다면 이쪽은 좀 내릴까 하는 이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네. 그런데 거래 시의 취득 양도세를 완화하자. 이걸 동시에 그렇게 가자. 여기에 찬성 비율이 54%로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죠. 그러면은 보유세를 강화하자라는 주장에는 보완적인 어떤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뒤따라야지 무조건적인 어떤 세금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문제는 이와 같이 세금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30대 청년분들 생각을 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문제에서 또 하나 부분은 자영업자와 관련된 폐업, 소상공인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푸셔야 되겠다. 네. 이런 정부에서 관련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곳곳에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에서 곳곳에 뭐 구도심들이 썰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들만 해결하다 보면 그 생활 속에 있는 그 작은 어떤 시장 통의 경제라든지 이런 골목 경제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지 않겠느냐. 그게 빠진다면 이번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 특히 추울 때 민생 경제가 흔들립니다. 네. 자, 겨울이 다가올수록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이슈 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자, 금방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어떤 변수들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주당이 많이 이겼습니다. 또 그 다음 지방선거인 2022년은 또 국민의힘이 또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할 텐데요. 2018년에는 사실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네. 뭐 치른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지방선거가 아주 큰 이슈에 이제 휩쓸려 갔죠. 그런데 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지역 발전 공약에 의해서 탄탄하게 이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 유권자들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뭐 AI를 도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지역 발전 공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언론사마다 또 그 여론조사 기업들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거의 매주 뭐 선거철에는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 수치를 보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잘 보고 해석을 하면 제대로 민심을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우스 이펙트라는 거 이게 이제 기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네. 조사 회사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약간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특정 세력 쪽으로 너무 많은 결과가 그쪽으로만 나온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다른 것도 봐야 되겠다. 그걸 보지 말라는 말씀은 못 네. 드리겠고요. 다른 것도 한번 참조해봐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정당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그 여론조사 결과만을 계속 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가 흔히
대표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을 먼저 반영하고요.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ARS 조사가 선거 결과에는 가깝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화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 결과에 가까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세마다 다르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보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기업들의 업무 방향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AI 기술이 여론조사 업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미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네. 지금 AI라고 하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챗 GPT냐 제미나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무직 근로자들의 어떤 일들을 많이 단축시켜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일부 추론과 실시간 검색 기능까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설문을 만들고 실제 조사를 하고요. 자료 분석을 하고 다시 보고서를 쓰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자료 분석과 보고서 쓰는 기본적인 부분에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사, 즉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선 네. AI가 아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가면은 이제 큰 진보라고 하겠죠. 네. 그 부분을 메타보이스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신다. 이렇게. 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메타보이스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어떻게 하실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기술을 선도해서 바로 이와 같이 AI를 도입하는 기술을 선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강력한 분석을 해내서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께 좋은 자료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